자, 한동훈 이제 윤석열을 그 사람이라고 부른다. 이게 지금 이 CBS의 한판승부라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나온 내용인데 굉장히 재밌어서 갖고 왔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자, 김규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기자분이 윤석열 한동훈 다시 연락할 수 있을까? 일단 한동훈 쪽 취재를 해보면 여전히 윤석열과 연락하거나 가까이 지낼 생각이 없는 것 같아. 한 번쯤 먼저 메시지를 넣을 만한데 여전히 생각이 없고 김은국은 만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안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네. 한동훈이 거의 매일 사람을 만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김규환 기자. 주로 낙선자, 낙천자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들 일부를 만나고 있어요. 이분이 다니면서 하는 워딩이 부적절한 워딩이 많이 캐치가 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워딩들을 전하면 또 한 번 폭탄이 터질 것 같아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다 얘기하면 폭탄 터진다. 지금 한동훈이 돌아다니면서 윤석열에 대해서 하는 말이나 뭐 이런 워딩들, 단어들, 충격적인 단어들이 막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얘기하면 이거 너무 방송에도 적절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러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호칭을 뭐라 부를 것 같아요? 혹시 들은 바 있어요? 이때 박성태 기자 이런 사람들 막 나와 있는데 진수희 이분은 그냥 욕설이 섞여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한동훈이 윤석열을 부를 때 욕을 섞어서 부른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전부 다 막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썰입니다. 김규환이 욕설 가끔 하십니다. 하는데 정말 여기서 제가 이것만 공개하려고 그래요. 이걸 왜 공개하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이니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칭을 여러 가지로 하지만 항상 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습니다. 그 사람은 뭐 이건 예의가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윤석열에 대해서 그 사람, 그 새끼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 인간? 아무튼 이 표현들을 그 사람이라고 불러요. 대통령이라고 안 부른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정치인들, 야당 의원들도 대통령님이라고 하는데 원외 인사들을 만나면 윤석열 관련 지칭을 해줄 때 꼭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말을 들은 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한테 깜짝 놀랐다, 당황스럽다. 그런데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의 기분이잖아요. 모르시겠어요? 알고 계십니다. 한동훈이 그렇게 부른다는 걸 윤석열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동훈 모니터링 열심히 하는 걸로 아는데 그 사람이란 호칭만큼은 정말로 버려라. 지양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이거는 굉장히 신빙성 있는 얘기라는 거잖아요.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친한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뭐라고 부를까? 그 새끼라고 부르지 않을까? 그 인간, 그 새끼. 원외 인사들, 낙선자들, 낙천자들 만났으니까는 그 새끼, 그 인간이라고는 못하니까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까지 확장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라고 부르는 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사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 보면. 이거는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이 얼만큼 멀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라는 거죠. 자, 워딩이 정치인 간의 만남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흘러다닌다. 더 구체적인 팩트를 전해드리면 모 비례대표 의원을 만났는데 이 비례대표가 한동훈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라고 대통령 칭해서 너무나 당황스럽고 충격적이었다라고 제가 전해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박성태 아시죠? 요즘에 매불쇼에 나와서 JTBC 저도 지상파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유튜브에서는 가까운 사람에게는 더 심한 얘기도 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지금 한동훈과 윤석열은 완전 적이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김규환 님이 여기에서 저희가 자제를 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 내용까지 전해주면 정말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정치적 상황이 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때까지 제가 회사 다닐지 모르겠지만 그때 전해드릴게요. 지금 얘기하면 너무 파장이 큰 것 같아서. 그나마 방송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윤석열을 부를 때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 그 사람이라고 항상 얘기한다라는 얘기 좀 너무 많이 듣고 있다. 근데 방송에서 밝힐 수 있는 건 여기까지. 더 파장이 큰 내용들이 있어. 여기까지만 말합니다. 왜냐면 믿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다 밝힌다고 해도 믿지 않을 거다. 대충 우리가 언더 쪽으로 많이 듣고 있죠 내용을. 방송에서 공개하기 부적절합니다.
욕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재홍 진행자가 그 정도로 한동훈과 대통령 사이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갔다는 걸 추론할 수 있겠네요. 한동훈이 윤석열을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병에 걸리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한동훈 입장에서도 윤석열도 대통령 하는데 나라고 못할까?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자기 지지율 지금 1등 나오는데, 그리고 이번 총선 때 유세뽕 제대로 한번 맞아봤는데 안 들겠냐고요. 들죠. 드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자기가 윤석열을 하루 이틀 모셨어? 아니 저 술만 좋아하는 저 모질이도 대통령이 되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윤석열 내가 만들어줬는데. 이런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 한동훈이 윤석열에 대해서 카노사의 굴욕 더 이상 재현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죠. 이게 뭔 소리야? 더 이상 121 사태 같은 이런 식. 카노사의 굴욕. 오랜만에 듣는데, 예, 황제가 교황한테 무릎을 꿇었던 카노사의 굴욕. 이게 뭔 소린가? 예? 카노사의 굴욕이 90도로 인사했었던 거 있었잖아요. 90도로 인사했었던 거. 그걸 굴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121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121 사태. 이 장면. 이걸 한동훈은 굴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분은 121 사태 같은 이런 얘기를 사태라고 해요. 이거를 카노사의 굴욕을 빗대면서 얘기를 합니다. 폴더 인사, 90도 인사 이런 거 하지 않겠다. 자신의 정치력으로 평가받고 정당하게 전당대회에서 승부를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는 나온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자 박재홍 진행자가 이준석이 인터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전당대회 때 뭔가 직접 간접적인 견제를 할 가능성이 있다. 몽둥이 들고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라고 하니까 김규환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몽둥이를 들고 다리 부러뜨리는 건 전과 이범이잖아요. 이거는 비유입니다. 이준석 대표 쫓아내고 김기현 대표도 사실 정상적으로 내보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정치적 수사를 쓸 수 있죠. 예, 전과 이범은 이 사람의 그냥 표현인 거고요. 2번이나 그렇게 당대표를 못하게 한 적 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차기 전당대회 당대표는 어대안이다.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어대안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용산 친윤계는 어떻게 보고 있냐 질문을 하니까 김규환이 용산은 모르겠는데 친윤계는 대놓고 안 된다. 비대위원이라는 분들 7명이 사실상 다 친윤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친윤분들께서는 전당대회에 어떤 룰을 적용해 갖다 놔도 무조건 한동훈이 되게 돼 있어요. 한동훈이 되게 돼 있습니다. 나오면. 미치는 거죠. 자, 한동훈을 막기 위해서 친윤들이 친윤 주자를 찾겠죠 하고 있습니다. 1번 타자 누구였냐? 조정훈 백서 TF 팀장. 근데 뭐 나가게 됐죠. 그 다음 검토했던 분이 2주 전까지만 해도 나경원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나경원 대표가 어느 방송에 나와서 나는 비윤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나가게 된 것 같고. 다음 나온 카드가 권성동. 야, 진짜 인물 없다, 인물 없어. 한동훈 막으려고 찾는데 조정훈, 나경원, 권성동. 근데 권성동은 포기한 건 아니지만 딱히 결정한 게 아닌 그게 정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카드는 원희룡. 여기서 진짜 재밌는 얘기 나옵니다. 정치권 얘기 왜 이렇게 재밌어? 기자들의 어떤 비화 얘기인데 이분은 주변에서도 그렇고 다 나오지 말아라. 나올 상황 아니다. 나중에 쓸 수 있는 카드다. 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원희룡이 5월 12일인가 한동훈하고 저녁을 먹었잖아. 그날 사실 제가 저녁 먹기 그 전에 바로 1시간 전에 만났어요. 우연히 어떤 행사장에서 만났는데 저녁 식사도 안 하고 빨리 행사장을 나가셔서 어디 가시냐고 물어봤어.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무슨 백수가 전당대회를 나와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만났냐면 딤섬집에 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난 거예요. 골 때립니다. 원희룡 장관이 한동훈한테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를 좀 지지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킹메이커가 되어달라고 얘기했어요. 원희룡이 한동훈한테 킹메이커가 돼달라.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달라. 꼴
꼴값들을 털고 앉아있네. 진짜 미치겠네. 그런데 한동훈은 일체의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희룡이, 그러니까 진수희라는 분이 누가 누구에게 킹메이커가 돼달라고요? 원희룡이 한동훈한테, 한동훈이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인데 킹메이커가 돼달라고?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희룡 장관한테 확인하려고 지금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세요. 제가 진위 여부를 확인을 못했는데 여의도에서는 그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이게 약간 찌라시 수준의 이야기이긴 한데 기자 입에서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본인도 직접 취재, 이런 건 사실은 직접 취재를 한다고 해서 나올 만한 사안들은 아니죠. 근데 확실한 건 한동훈은 당대표를 하고 싶어 합니다. 확실하죠. 근데 친유는 어떻게든 한동훈을 막아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한동훈은 윤석열과 지금 거리가 엄청 멀다. 한동훈이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쳐야 돼요. 윤석열과 함께 갈 수는 없다라는 걸 한동훈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희룡을 만났는데 나는 한동훈이 원희룡을 만나자고 한 줄 알았더니만 이 얘기대로라면 원희룡이 한동훈 만나자고 한 거 아니야? 그러면 전당대회 출마하지 말아달라. 나를 지지해라. 원희룡이 지금 당대표 하고 싶은 거예요. 킹메이커가 돼달라. 한동훈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자, 이런 들리는 소문 같은 얘기를 여기다 쫙 풀었는데 뭐 원희룡 얘기 걷어내고 뭐 소문이니까 확인 안 될 얘기들 다 걷어내도 매우 높은 확률로 남는 건 뭐냐면 한동훈이 대통령 욕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동훈이 당권 욕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윤석열과 각을 세울 수밖에 없고 윤석열과 한동훈은 지금 엄청 먼 사이가 돼버렸다. 이거는 거의 확실해 보이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오면요, 모든 이슈를 빨아먹을 겁니다. 맞아요. 동탁뒤에서 차기를 노리는 여포의 모양새입니다. 동탁이나 여포나 머리는 나쁘죠. 야, 윤석열 동탁은 잘 어울리네. 예, 한동훈 여포는 잘 안 어울리지만 그래도 뭐 비슷하네요. 어쨌든 검사에서 뭐 이런저런 칼잡이 했었고 동탁과 여포가 딱 떠오릅니다. 진짜 지들끼리. 예, 정말 자기들끼리.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개꿀잼일 거예요. 윤석열과 김건희, 특히 김건희가 한동훈 절대 용서 못하거든요. 지금 김건희가 가만둘 거냐, 김건희가 한동훈을 절대 가만둘 수 없는 상황에서 한동훈의 당권 도전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개꿀잼 각입니다, 여러분. 개꿀잼 각입니다. 한동훈이 윤석열의 약점을 너무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윤석열, 김건희는 한동훈의 약점을 모를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싸우기 시작하면 정말 선열이 낭자하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많은 분들이 짜고 치는 고수도 약속 대련 이런 얘기하는데, 약속 대련을 하다가요 뭔가 삐끗해서 진짜 때렸어. 그러면 빡이 돈다니까요. 야, 살살 하기로 했잖아. 그러면서 한 명이 풀스윙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짜 싸움이 돼요. 약속 대련에서 진짜 목숨을 건 싸움이 될 수 있어요. 약속 대련이라도 붙여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들은 지금 약속 대련을 할 수 있는 사이조차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처럼만 잘 나와주고요, 잘 버텨주고 정말 뚝심 있고 강단 있게 국민만 바라보고 자고 오면 조중동 눈치 안 보고 쭉 가고, 그렇게 가다 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타이밍쯤 돼서 자기들끼리 자멸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특검법은 계속 발의될 거고, 그거 계속 거부할 거고, 국민 여론은 계속 안 좋아질 거고,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는 새로운 증거들 이미 뭐 나오는 거 다 나왔죠. 또 계속 나올 거고, 그리고 국민들은 거리에 촛불을 들고 모여들기 시작할 거고, 그 와중에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친윤파와 친한파의 정면 충돌이 시작이 될 거고, 국민은 안중이 없는 국민의힘, 밀릴 수 없다. 자, 그렇게 되면 최혜병 특검법이 친한파에 의해서 이탈자가 와르르 나오는 일이 벌어질 수 있고 골 때려질 겁니다. 이들은 정치적 소신, 국민들을 위하는 이런 거 없어요. 오로지 자기 권력, 자기 이익에만 움직이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친윤파만 있나요? 아니거든요. 윤석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또 친한파냐? 그것도 아닌데, 당장의 윤석열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한동훈한테 붙을 사람들은 꽤 많다는 겁니다.
인기가 많거든요. 한동훈이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인기가 많으니까. 맞아요. 국민의힘은 파티가 아니라 컴퍼니다. 정확합니다. 개꿀잼 국힘 상황 조만간 개봉박두다.